네,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4,000달러 마이너스 2.9%, 이더리움 2,600불 마이너스 5%, 리플, 솔라나, 도지 모두 다 하락이고요. 트럼프 중국 관세 협상 타결 종료되었고, 그 다음 일방적으로 유럽, 한국, 일본 등 상호 관세 유예 없이 다음 달 7월 9일부터 실행한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장 큰 이슈였던 중국 관세 협상이나 머스크 리스크 트럼프가 무난하게 해결을 해버리고 이제는 상호 관세로 눈길을 돌린 거고요.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좀 더 쉽게 다른 국가들과 관세를 책정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중국의 30% 기본관세에 개별적으로 25% 더 책정해서 총 55% 관세 부과를 하면서 트럼프 임기 초반 제대로 하고 있고요. 중국도 55% 관세 냈는데 다른 나라들은 최소 50% 이하의 관세는 낼 각오를 해라 두려움에 들면서 나스닥이나 코인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대신 4월 초 상호 관세로 이미 시장 한번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고, 중국 관세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도 3개월간 대비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 온다고 해도 4월만큼 마이너스 30% 빠지는 충격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절호의 매수 찬스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는 조정 범위이고, 이더리움도 4월에 1,500불 하락했다 반등은 했지만 2,000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우리 계좌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만 6월 하락은 7월 상승을 위한 밑거름이다, 쉬어가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연준이 금리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 늘어나며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거죠. 트럼프 관세도 유럽, 아시아의 협상 무난히 끝나고 나면 새롭게 나올 만한 악재도 없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상 종료를 시켰고요. 관세를 5월 제네바 합의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야기하면서 5월과 결과는 비슷한데, 무엇보다 시진핑과 트럼프 다시 한 번 더 전화통화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제재나 유학생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한 점을 인식시켰고요. 시진핑은 이번에 트럼프가 약속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최종 관세는 미국이 중국에 55% 관세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불리해 보이는 수치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선진 기술이 꼭 필요하니까 허리띠 더 조아 매겠다고 하더라도 감내를 하겠다는 전략이죠. 2017년 트럼프 1기 정권 들어서고 나서 중국 내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사장들 수익 줄어들고 노동자 임금은 동결이나 코로나 이후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고요. 중국이 트럼프 1기 때 확실히 제재하면서 대규모 공장 단지도 슬램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 보면 4월 15.8%로 내려는 가지만 코로나 10%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단계 더 올라왔고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청년 실업률 4월에 7.3%인데 한국도 청년들 취업 어렵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중국이 15%면 거의 대학 졸업하고 노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상호 관세 유예 없이 7월에 바로 시작하겠다는 발언에 한국도 바빠졌고요. 새 대통령 오고 한국거래소 방문하면서 배당 늘려서 국내 증시 키우겠다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6만원 돌파하려다가 트럼프 관세로 다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포함해서 각국의 조건 통보를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좀 더 한국과 좋은 협상 결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다시 김정은과 대화 시도하면서 한국 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도지사 때부터 협상은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트럼프 관세 전제 대통령 시작하고 첫 번째 큰 임무인데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가 되고요. 한국에서 협상하는 것과 대외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대미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항구 통상본부장을 새롭게 임명을 했고요. 스펙이나 경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하버드 출신이고 하버드 내 석사도 2개나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산업통상부 국장으로 통상정책 통과도 했었고 2019년까지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FTA 개점 협정이나 철강 커터 협상 등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주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실력 있는 인물을 데려온 걸로 여항구 본부장이 트럼프 관세도 효율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책정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나 한국 코인 시장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루 전 인터뷰에서도 한미 관세 수세적으로 안 한다, 상호 호혜적인 윈윈 전략을 창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드디어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 미국 상원의회 최종 투표 실시가 되고요. 신시아 루미스 의원 발의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했었지만 빠르게 통과 안 되고 1, 2주 지연까지 될 수 있다면서 잠시 주춤한 형국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신시아 루미스 의원 발의가
마무리가 되었고 상원 다음 하원 7, 8월 여름 휴가 전에 통과되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 빠르게 기다리고 있고요. 상원만 통과하면 하원이나 대통령 통과는 거의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이번 6월 17일 통과 여부에 따라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도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중 협상 미국에 유리하게 잘 마친 베센트 재무장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2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현재 시장보다 10배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터뷰도 했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년 파월 의장, 연준 의장 임기 종료되며 새롭게 의장으로 앉힐 인물로 낙점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도 현재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인데 연준의 자금 일부 코인에 투자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5월 30일에는 벤스 부통령도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 통해서 미국 내 코인 시장 유치나 달러 패권 강화가 더 확고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 패권이 확고해지려면 기존에 미국 국채 사주던 영국이나 일본, 중국이 더 사줘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고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와 1대1 연계되는 지니어스 액트가 필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6월 17일 통과가 돼버리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불장 서막이 열릴 수가 있고요. 미국이 좀 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워주고 보호도 해준다는 걸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시장 더 커지면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부채 더 커지면 파산까지 이어줄 수 있다 경고도 했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옮기면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우려를 잠시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인 거고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핵심은 100% 준비금으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 1대1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이 100달러 발행되면 미국 국채도 100달러 발행되면서 전체적인 미국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고요.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안전자산 준비금을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로만 구성을 해야 되고 월별 준비금 내역이나 연간 재무감사 의무화를 통해서 투명한 공개로 장기적으로 더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차기 연준 의장으로 벤센트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내년 5월 임기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네임더곡에서 연준이 더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효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패드워치 6월 18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난 주말에도 99.8%로 거의 금리 인하 안 할 것으로 보았지만 이번에는 67%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7월도 81%로 거의 금리 인하 안 한다였지만 이번에는 56%, 9월에는 한 번 금리 인하가 아니라 2번 정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으로 데이터는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6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실제치는 2.4%로 예상보다 낮게 났고요. 거기에 다음 달도 2.5% 정도로 연준이 책정한 2%대 안정적인 물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해도 무난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8월, 9월로 갈수록 대중관세 55%로 인해서 미국 내 물가는 3%대 반등 올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제일 걱정하고 금리 인하 안 하는 메인 이유이기도 한데 실제로 미국 통계국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물가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1일 5월 물가 데이터 나오기 전에 시장 예측치는 2.8%로 실제치 2.4%보다 훨씬 더 높은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때문에 7월, 8월 3%대 물가 오르기는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더 빨라지는 게 현실적이고 코인이나 증시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 보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